네, 고린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이란 전쟁의 결과 정말 미국의 완패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중학적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린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자, 이란하고 미국이 드디어 종전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은 이제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거의 뭐 트럼프가 이란에 항복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강경 보수도 돌아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럴 거면 왜 전쟁을 했냐, 정말 뭐 트럼프가 실수했다, 충동적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게 지금 뭐냐면 60일 동안에 호르무즈를 지금 비용 없이 개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유가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60일 기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뭐냐? 호르무즈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일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동안만 무료인 거고 그 이후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는 헛짓거리 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다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졌다고. 그래서 지금 합의도 결국 실패한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또 뭐 3천억 달러 뭐 퍼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거의 뭐 바보짓 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전쟁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또 완전히 소외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트럼프가 분명히 전투에서는 이겼죠. 예, 그래서 처음에 그 하메네이에 대한 그 공습을 감행을 해가지고 개전 당일날 암살을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메네이하고 혁명수비대 수뇌부가 다 제거가 됐었죠. 그래서 1979년도 이후에 지도부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지휘 체계도 처음에는 다 마비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엉망이 됐었죠. 네, 그래서 외무부도 여러 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뭐 대책을 다 세워놔가지고 얘네가 거의 뭐 지도부가 사라지더라도 자율적으로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다 짜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대단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의 대리 세력 구조도 거의 이제 막 붕괴가 됐죠. 그래서 헤즈볼라도 뭐 이스라엘이 계속 때려가지고 괴멸적인 피해를 당했고, 뭐 하마스는 말할 것도 없죠. 가자 지구는 거의 뭐 몇 년 동안 지금 거의 뭐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후티 반군 예멘에 있는 여기 후티 반군도 사우디가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참전하면서 거의 뭐 붕괴 위기고, 그 다음에 민병대도 결국에는 지휘 체계가 마비가 돼가지고 다 독자 행동만 가능한 형태가 됐죠. 그래서 거의 막 붕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하고 UAE가 처음으로 이란의 본토를 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순위시아의 직접 충돌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걸프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진영에 편입이 되는 이런 효과, 그 다음에 카타르하고 쿠웨이트가 이란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뭐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쟁에서는 졌죠.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에서는 분명히 이겼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 3천억 달러. 야, 거의 뭐 이거 전쟁 배상금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천억 달러를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거 뭐 결국엔 트럼프가 완전히 뭐양 바닥을 깎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뭐 선거도 다가오고 지금 막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FOMC에서 뭔가 그 이자도 올릴 것 같으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결국에 항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핵무기가 이번에 거의 선언에 해당하는 거지 검증도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래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그랬고, 비축분을 해외 반출을 해가지고 명문화하라고 그랬고, 사찰도 받아라, 그 다음에 농축시설 폐기 일정도 확정해라 라는 요구를 쭉 했지만 결국에는 핵무기를 절대 생산하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재확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60일 내 핵 협상을 계속 이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60일짜리 무료 통행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미정이다. 그래서 이란은 결국에는 이란과 오만의 징수권이 있다. 60일 이후에는 돈을 받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서 해석이 다른데 미국은 뭐 이란이 핵무기도 금지했다, 봉쇄 위협이 제거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이란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죠. 미국이 MOU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굴복했다, 항복했다. 동결 자산은 즉시 절반을 해제해야 된다. 트럼프가 양보했고 또 이제 통행료의 권리는 이란하고 오만에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는 분명히 미국이 진 것 같은데, 자, 경제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이 진짜로 뭘 얻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인의 청구서, 이 보시면
동결 자산을 해제시켰잖아요. 240억 달러. 이거는 원래 이란 돈입니다. 그래서 제재로 묶어놨던 거지 미국이 지급하는 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가지고 있죠. 뭐 얼마래더라? 7조 원 정도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있는데 동결 자산을 그냥 해제해 주는 거지 미국이 내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 재건 투자 기금도 미국이 내는 게 아니에요. 실제 부담은 사우디나 중동 국가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설계자일 뿐이지 걸프 산유국이 실제로 출자하는 돈이지 미국이 내는 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0일 후에 만약 통행료를 낸다. 실제 부담은 누가 합니까? 중국, 일본, 한국이 부담하는 거죠. 셰일 자급으로 셰일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은 중동 원유를 전혀 갖다 쓸 필요가 없죠. 미국은 얼마든지 자급도 하고 석유를 수출하는 수출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우디의 위안화 결제 실험이 끝났죠. 결국에는 사우디가 미국하고 멀어지면서 친중국을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탈달러를 가속화시켰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사우디는 이란하고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이란하고 UAE가 미국 진영에 완전히 다시 편입하면서 달러 결제가 복귀되는 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를 다시 가입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 협정은 이따 잠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를 부담을 하더라도 미국은 돈을 안 냅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많이 내야죠. 중국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나라니까. 그 다음에 일본도 많이 내야 되고 우리나라도 많이 내야 되고 인도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통행료가 생기면 누가 내냐? 다 미국의 경쟁자들이 돈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또 중동이 불안해지면 달러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안전 수요, 즉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 위협이 올라가면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페트로달러에 의해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래서 역사적 패턴이죠. 이게 유가가 상승하면 달러 결제 수요가 동반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가격 환율이 다 올라갔잖아요. 우리 1,500원 지금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분쟁 지역화가 일어나면 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달러 패권의 연료가 된다라는 이 공식이 지금도 유효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란과 아랍 산유국의 거리가 영구하게 멀어졌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사우디하고 이란이 2023년도에 관계 정상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펙 내에서의 그 협력 구도도 계속 강화가 되고 미국으로부터 뭐 탈달러 하기 위해서 위안화 결제 공동 실험도 했었고 그러면서 미국의 중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야, 더 이상 이제 미국의 그 채굴 업체들도 전부 다 탈출을 해가지고 중동에서 더 이상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셰일가스 하면 되니까. 그리고 미국이 또 뭘 했어요? 베네수엘라를 잡아들이면서 결국에는 페트로달러를 부활시켰잖아요. 근데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우디가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하면서 이제 관계가 완전 멀어졌고 그 다음에 UAE나 카타르도 외교관을 전원 추방하면서 멀어졌고 그러면서 걸프 6개국이 이제 미국의 호위 연합으로 합류를 하면서 아브라함 협정 이거를 확대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 뭐냐? 결국에는 얘네들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겁니다. 야, 너네 결국에는 구약에서 다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잖아. 결국에는 니네가 나중에 종교적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결국에 니네 다 한 뿌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 빅딜을 하면서 이란을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이란을 또 살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매기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동북아에서 북한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긴장 관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렛대로 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 게임에서 구조적으로 전 유리하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셰일 작업으로 인해서 미국은 산유국이고 그 다음에 경쟁국의 에너지 비용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 유가 상승의 수혜는 결국 누가 가져가냐? 미국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 패권을 다시 가져가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걸로 결국에는 성공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판정은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했고 결국에는 경제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있는 구조 페트로달러가 다시 재강화되는 이런 동인이 됐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자, 미국이 완패냐? 그렇죠. 결론은 아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졌지만 미국이 달러에서는 승리하는 구조가 바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개인적인 그 지정학적 해석이었고요. 오늘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